자, 반갑습니다. 자,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현재 밤 8시가 좀 넘었네요. 자, 목요일 8시가 좀 넘었는데,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죠.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2015포인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2015포인트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고점이 근접해 있습니다. 고점이 근접했으니까 이제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이 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무한대로 올라가면 좋은데 시장이 그렇지가 않죠. 또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또 이렇게 시장이 또 조정을 받습니다. 이 조정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지난 저점 깨고 1890 다시 깨는 일은 없겠지만 일단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단기 매매를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장의 어떤 매도 고점이 임박했다든지 고점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께 신호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호는 오늘 제가 댓글을 남기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포인트부터는 이제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으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 우리 장이 또 역시 좀 올라서 시작할 겁니다. 내일도.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코스피 지수는요, 이번 달에는 9월 달에는 2030포인트가 최대치입니다. 203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번 달에는요. 코스피 지수 오늘 고점인 2015포인트에서 이번 달에는 2030, 그 구간이 저는 고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다시 올라가지고 2015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 놓으면 그때는 분할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2030포인트를 넘지 못합니다. 이번 달에는요. 9월 달에는.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또 연휴가 5일 동안 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개인들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조정이 들어올 듯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장까지 웬만하면 좀 종목들을 좀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시고요. 비중을 줄일 것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량 100% 종목을 현금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주식 매매라는 게 그 사람의 취향이 있거든요. 단기 매매를 하시고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한테 중장기 투자하시라고 중장기 투자 매매 종목을 줘버리면 그분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또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한테 스캘핑 매매 종목을 줘버리면 그분은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께 크게 그림만 그려드리면 짜잘한 나머지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이번 달에는 2030포인트 넘기 힘듭니다. 2015에서 2030구간 오면 분할 매도 하시고요. 일부 약한 개별 종목들은 오늘부터 고점을 찍고 이미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장에 10시까지가 아마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습니다. 아침에. 자, 그 대표적인 종목이 K사인 같은 경우 이 1,400원까지 왔었거든요. 정말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한번 보시죠. 주봉상 이 종목은 자, 주봉상 보시면 이 11선 각도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요. 이 11선 각도가 아직도 그대로 각도가 살아있거든요. 하락의 각도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전환선도 아직까지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전환선을 지금 뚫고 올라왔는데
이 전환선도 지금 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또 이게 무슨 선입니까? 이게 기준선입니까? 바로 위에 기준선인가 60일선인가 60일선인가 본데요. 이게 자, 60일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1,400원까지 기회를 줬으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팔아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이 종목은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을 예상하냐면은 일단은 1,300원 근처까지는 한번 올 듯 하고요. 1,300원요. 하나, 둘, 예, 1,300원 근처까지는 한번 올 듯 한데요. 1,300원 근처에 오면 좀 분할 매수하셔도 될 듯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300원을 살짝 깨는 1280까지도 내려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외국인 수급을 우선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 1,300원에서 1,250원, 1,28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1,3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조금 아직은 이런 K사인이나 아남전자 같은 종목들 물론 뭐 오늘 미코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미코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은 기관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종목을 보시면 기관이 핸들링해서 매집하는 종목이 있고요. 외국인이 매집하는 종목이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집하는 종목이 훨씬 더 탄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해가시죠?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제 초기 종목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부담스러우니까 좀 초기에 있는 종목들 잘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고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선 주봉상요 그런 종목들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 종목들 좀 유심히 체크를 하시고요. 아남전자나 이런 K사인 같은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연말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될 듯 하거든요. 올 연말까지 들고 가신다면 중간중간 지금처럼 뭐 K사인처럼 1,400원 갔다가 다시 또 1,280원, 1,300원 내렸다가 또 1,400원 갔다가 또 1,350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이 11선이 들어눕고 어느 정도 차트가 이제 열리면 그때는 한번 시세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50원이라든지 이렇게 시세가 한번 열릴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박스권에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서 주봉상 11선이 들어눕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아남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이런 종목들은 다 1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서 당분간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매매에 자신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올 연말까지. 대신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내가 산 가격보다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는 성향은 아니고요. 그냥 맥점마다 이렇게 짧게 끊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단타 치는 성향이 아닌데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비중 조절이 아무리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비중 조절은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들고만 있으면요 지겨울 수도 있고요. 또 이 시장이라는 게 물론 제가 지금은 여러분 12월 달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라는 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측을 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 예측이 제가 다 맞을 것 같으면 전 떼돈 벌었게 벌써요. 그죠? 그래서 제 말은 100% 믿지 마시고 투자에 참고로만 하시고요. 좀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하면서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무리해서 뭐 내리고 있는데 밑으로 70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에 왔을 때만 한 번씩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중 조절을. 자, 아남전자도 지금 5판은 일단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남전자도 이미 5판은 완료가 됐는데요. 파동을 보시면 요 3파의 고점을 종가상 뚫어야 되는데 이 종가가 얼마냐면 2,455원인데 이 자리가 2,465원입니다. 어제는 2,460원이었고 오늘은 그제는 2,460원
어제는 2465원입니다. 파동상으로는 일단은 요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5파는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한 60일선 정도 근처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2,550원 정도에서 한 2,600원 정도 요 자리를 저는 최대 목표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주식이라는 게 또 요물 같아서 뭐 2, 3% 정도 좀 더 먹으려다가 훅 빠져버리면 또 짜증나죠. 그래서 2,500원 넘어서면요, 2,500원 한번 가본 적 있죠. 예, 2,500원 넘어섰는데 요 2,500원 넘어서면 조금씩 분할 매도 하셔도 됩니다. 내일 미국장의 선물이 괜찮기 때문에 내일도 좀 시세가 좀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남전자는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만 올리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쭉 사온 게 있는데, 대신 외국인이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 매수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매수 수량이 줄고 있죠. 외국인은 이 종목을 핸들링을 하고 있지만 싸게 사고 싶지 비싸게 이렇게 2,450원, 60원에 이렇게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빵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남전자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요, 만약 2,550원 정도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때는 제대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남전자도. 지금은 일단 끌고 가 보시죠. 뭐 2,400원까지 혹시라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2,380원에서 4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래봤자 2, 3%거든요. 한번 견뎌 보시죠. 자, 오늘 만약에 팔지 못하신 분들 있죠. 아침에 한 2, 3% 번쩍 올랐다가 이 K사인처럼 갑자기 뭐 약보합으로 끝났다든지 이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내일 뭐 더 빠지는데 그것도 밑으로 때릴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매도 기회를 주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사인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모르죠. 또 외국인이 내일 또 조금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를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2030포인트나 2020포인트, 2020에서 2030포인트를 이 이상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봤자 제가 보기에는 202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22, 3, 최대 2025 정도요. 자, 그거 감안하셔서 그 이후에 그 자리까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때는 시장이 제법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크게 겁먹지 마시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15까지 갔다 왔으니까 아마 내일은 2020이나 2022, 3 정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무렵 정도 되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택은 여러분이 좀, 이게, PC에 보면, 매매 동향 같은 거 보면,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막 초창기 있는 종목들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고요. 파동도, 일단은 뭐, 파동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파동 계산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굴길재지가 아까 여러분 댓글 남겼습니다. 그 급등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굴길재지가 몇 프로 올랐을 때가 10%인가 12% 올랐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까 5,900원에 바로 4,900원에 바로 따라 붙었는데, 계속 굴길재지를 제 관심종에 넣어놓고 째려 보고 있었거든요. 자, 올라가는, 오늘 또 탄력이 장난 아니었죠. 자, 굴길재지는 일단은,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시거나, 만약에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5,500원을 깨지 않으면 보유하시거나 5,500원 근처에 만약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5,500원을 완전히 깨면 그때 손절하시고요. 이 5,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5,500 깨는지를 보시고요. 신규 매수자는 5,500원 근처까지 올지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왜? 오늘 아까 막판에 5,580원까지 온 것 같은데, 장중에 잠깐요. 글쎄요. 일단 굴길재지는 어쨌든 5,500원 요 자리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고, 예, 매매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규제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왜?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다가오니까 이제 반대편에는 일본 규제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코스피가 2025 정도나 2023 정도까지 고점을 찍고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술적이잖아 하락이지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일본 규제 관련주도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일제지가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오늘 단기간에 20%까지 끌어올렸죠. 아마도 이 코스피나 이런 개별주가 기술적인 하락 구간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니까 세력들이 급하게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5,5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본 규제 관련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은 살만한 게 일반 개별주는 없고 일본 규제 관련주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나마 개별주 중에서는요, 사막 콘덴서 같은 뭐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 조정이 들어오면 이런 사막 콘덴서, MLCC 관련주들, 그다음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요, 조정 들어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수급이 괜찮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요, 지금은 너무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지금 기간 동시 순매수 들어오는데 조정 받으면요. 한국 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K시텍도 마찬가지고요. AP 시스템도 마찬가지,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 그 다음에 코스맥스 MBT, 뭐 BH 같은 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 시장이 아마 조정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2000선을 다시 깰 거거든요. 시장이, 코스피가. 그때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나중에 다시 갈 때 또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규제 관련주 아진산업도 오늘 한 2% 정도 올랐죠. 아진산업이요. 자, 일본 규제 관련주는 코스피가 점점 고점에 다가올수록 이런 종목들은 단기 시세를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시세라기보다는 단기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단기 반등의 폭은 국일 제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폭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일단 아진산업도 지금 반등이 이틀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유심히 한번 봐보시고요. 대신 이 종목의 손절은요, 이번 저점 있죠. 어제 저점요. 3,100, 어제 3,060원인데 3,060원을 깨면, 아니면 시가가 3,090원이니까 3,100원을 깨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일본 규제 관련주가요? 율촌학 한번 볼까요? 자, 율촌학도 하나, 둘, 셋 눌러주고 쌍팽이 나왔네요. 율촌학. 자, 율촌학은 일단 잠깐 기다려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일본 규제 관련주가 후승 한번 볼까요? 후승. 자, 후승도 보면 지금 하나, 둘. 자, 후승도 조금 반등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후승도요. 자, 반등은 조금 들어올 것 같은데, 반등이 얼마나 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요. 좀 반등은 들어올 듯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브레인도 뭐 조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힘은 좀 제일 약하네요. 솔브레인이. 그죠? 제일 약한데. 자, 이런 일본 규제 관련주에서 우선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개별주가 빠지고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매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뭐라도 자꾸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내일까지는 개별주가 제가 보기엔 2023포인트까지 갈 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미국장이 급락하지 않으면 2020포인트를 돌파하는 상황이 한 2번 정도 나올 겁니다. 왜? 작은 쌍봉을 만들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2020포인트를 살짝 돌파해서. 그래서 작은 쌍봉, 첫 번째 쌍봉이 나왔을 때는 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쌍봉이 나오면 그때는 완전히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202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고점 근처니까요. 일본 규제 관련주들 소액으로 심심하니까, 안 그러면 또 여러분들 개별주도 막 사고 싶어 하니까요. 갱인 양행은 좀 굉장히 괜찮은데, 자, 이 종목도 지금 서서히 돌고 있죠. 21선이 이제 얼마 남죠. 이 종목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갱인 양행은 좀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230원인데요. 이 종목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하나, 둘. 지금 이 자리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21선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자리가 일단은, 요 자리인데,
8,500원 정도, 아니 21선만 보겠습니다. 8,500원, 8,4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즉 21선까지만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이거를 당장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본 규제 관련주는 자 그렇게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짧게 보시고요. 매매하시면 될 듯. 대신 금액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무슨 이해가시죠? 자, 지수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내일 당장 조정 들어온 건 아니고요. 내일이든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아마 제 생각에는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조정이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은 쌍봉을 그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2023 정도까지. 그런 다음에 시장은 좀 제법 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뭐 5% 내지 10%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10%까지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오른 종목은 또 10% 나올 수도 있겠죠. 그동안은 소액으로 일본 규제 관련 조금 관심 가지시고 짧게만요. 9일 제지 꼭 관심 가져보시는데 9일 제지는 5,500원을 깨면 안 됩니다. 5,500원 깨는지 유심히 보시고요. 5,500원 근처 오면 한번 사보시고 5,500원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이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또 조정받고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또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목들, 특히 기관의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조정시마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